안녕하세요. 오늘은 초등학교 도덕 수업, 이걸 어떻게 하면 교과서 너머의 진짜 배움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? 양경윤 선생님의 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자료를 보내주신 이유가 아마 현재 도덕 수업이 좀 정답 찾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이들 실제 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그런 아쉬움? 네,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네, 맞아요. 정확하십니다. 많은 경우에 도덕 수업이 뭐랄까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너무 당연한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온 그 정답 그거 확인하는 수준 여기에 머무르기 쉬운 게 사실이죠.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드는 거예요. 도덕 교육의 진짜 목표는 그 지식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. 학생들 스스로 도덕적인 삶이란 뭘까 고민하고 판단하고 네, 또 그렇게 살아갈 힘 그러니까 자율성을 길러주는 데 있다.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. 아, 자율성. 네, 단순히 시험 점수 높은 학생이 꼭 도덕적인 학생은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그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딱 와닿네요. 그래서 이 글은 교과서를 아예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야 한다. 이렇게 제안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공통 자료니까 교과서가 유용하긴 한데 그걸 절대적인 정답지처럼 생각하는 순간 생각은 멈춘다. 뭐 이런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출발선, 뭐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모든 아이들의 삶이나 고민이 교과서 속 예시랑 딱 들어맞진 않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다 다르죠. 네. 그래서 이 자료는 교과서의 어떤 순서나 정해진 활동 방식,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어서 보통 교과서는 정직이라는 덕목 배울 때 의미나 중요성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천 방법 익히고 관련 상황 판단하고 마지막에 마음 다지고 뭐 이런 순서를 따르잖아요. 네. 정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. 뭐 이런 거요. 네, 맞아요. 정직한 생활을 실천해 봅시다. 이런 학습 목표가 딱 제시되죠.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순서가 꼭 유일한 길은 아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. 오히려 어떤 상황에 대해 먼저 판단해 보거나 아니면 직접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거꾸로 깨달을 수도 있다.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순서를 좀 뒤집거나 넘나드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.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질문이요? 네, 학생들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를 딱 띄우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교과서에 정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입니다. 이렇게 써 있잖아요. 네. 이걸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일까요? 왜 그럴까요? 혹시 정직해서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을까요? 이렇게 질문으로 딱 바꾸는 순간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. 아, 정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 질문이 바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랑 연결되는 거군요.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잘못한 걸 봤는데 이걸 선생님께 솔직히 말해야 하나? 아니면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야 하나? 이런 고민이요? 그렇죠. 이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아이들은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겠네요. 그냥 정직해야 한다, 외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어요. 바로 그겁니다. 네,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야말로 도덕적인 성찰이 짚어지는 때죠. 그리고 그 고민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확장하는 것. 이게 이 자료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. 대화요? 네. 짝이나 모든 친구들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또 다른 친구 의견을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배움이라는 거예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,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하니? 이런 질문과 답변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점의 폭을 넓히게 되는 거죠. 단순히 내 생각을 막 주장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경험, 이게 사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량이 될 거고요.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좀 경험하기 어려운 굉장히 역동적인 배움이란 생각이 드네요. 서로 다른 생각을 막 부딪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. 나라면 이때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나라면, 너라면,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. 이 본질적인 가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. 네, 결국 도덕교육은 이게 나의 이야기,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만 진짜 의미를 갖는 거죠.
그냥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로 내면화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. 내면화. 네. 교과서 지식을 아는 거랑 그 가치를 정말 자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. 이 자료는 그 후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과 대화를 강조하는 거고요. 교실 안에서의 배움이 교실 밖, 실제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오늘 살펴본 양경윤 선생님 글은 도덕 수업이 단순히 이게 옳다, 이걸 가르치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되어야 한다. 이 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교과서는 그냥 지도일 뿐이고 목적지는 아이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. 약간 이런 메시지 같아요. 네,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.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안전함도 있겠지만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나아갈 때 더 깊은 성장이 가능하겠죠. 이건 뭐 도덕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모든 과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자,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어떤 방식으로 배우거나 생각할 때 가장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끼시나요? 정해진 답을 확인하